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텐데요. 이 커피 품종은 그 세 가지 품종으로 일반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라비카 품종, 로부스타 품종, 리베리카 품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크게 두 가지 품종인 아라비카 품종과 로부스타 품종이 대표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카 품종이 약 70% 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요. 로부스타 품종은 약 30%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맛있다라고 하는 커피 품종은 대부분이 아라비카 품종입니다. 그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은 적도를 중심으로 23.5도 남이 북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지역에서 이제 대부분 생산이 되는데요. 이 지역을 커피 빈 벨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생산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번에 보이시는 이 브라질 지역이 있는데 이 브라질 지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그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30%의 이제 커피 품종인 로부스타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보시면 커피의 기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지역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아라비카 품종이 기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부스타 품종의 기원은 아프리카의 콩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아라비카와 로부스타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느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이제 브라질과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라비카 품종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는 동남부 지역으로 이 로부스타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로부스타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 로부스타 품종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가 대부분 이 로부스타 품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커피 나무가 어떻게 해서 재배되고 전 세계로 전달이 됐는지 우리가 도식화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 티피카 계통이라는 품종과 버본이라는 계통의 품종이 있습니다. 여기 티피카나 버본이 여러분 아마 생소하시게 들리시겠지만 아라비카 품종의 그 일종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품종이 티피카와 버본 계통의 품종이고요. 그래서 여기 티피카 계통에 그 보시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티오피아가 이제 기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커피 나무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이제 옮겨 심어지고요. 그리고 예멘에 보면은 그 목항이 있습니다. 그 목항이 무역항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네덜란드로 이 커피 나무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에서는 그 동인도 회사,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커피 묘목을 재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자바섬에서 자란 커피 나무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식물원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식물원으로부터 프랑스 루이 14세에게 커피 묘목이 전해지고 이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그 마리티니크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프랑스 장교의 끌리웨가 커피 씨앗을 가져와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묘목을 가지고 자메이카로 가져가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나 그 카리브 연안으로 퍼져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본 계통인데요. 이 버본 계통은 인도의 프랑스 회사인 부르봉 섬에서 커피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지만
이 마르티니카 섬으로 옮겨진 커피 명목과는 달리 부르봉종, 현재는 이거를 버번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남미 북부의 수리남과 기아나에서 커피를 재배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브라질, 바리니 주로 커피 묘목을 가져가 재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전체에 이제 대기 버번 품종이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이 대표적인 티피카와 버번 계통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경로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아라비카 품종은 그 고유 품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티피카와 버번 계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샤, 모카라는 품종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티피카 계통의 품종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3대 커피라고 얘기하는 게 하와이안 코나, 그 다음에 블루 마운틴, 예멘 모카 이 세 가지 품종이 있는데 여기에 티피카 계통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품종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 여기 그 티피카와 버번 계통의 품종을 가지고 교배를 해서 문도노보라는 커피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도노보와 이 버번 계통에 여기 보시면 카투라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거를 카투아이라는 품종을 만들어서 문도노보 카투아이, 그리고 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카티모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품종들이 브라질의 주요 생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품종들은 여러분들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건 티피카 품종이 있는데 이 티피카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보시면 요게 생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린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 것처럼 커피가 생두로 이렇게 처음부터 된 건 아니고요. 이 커피 나무에 이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빨간 열매가 열리는데 이거를 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리를 있는 과육을 제거를 하고 건조를 시켜서 이 그린빈이라는 생두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커피는 그 원두라고 홀빈이라 그래서 그 볶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거를 갈아서 마시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넷에 월드 커피 리서치에 보시면 각 품종에 대한 특징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 대표적인 품종 버번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봤던 티피카 품종에 비해서 이 콩 원두의 사이즈가 조금 이제 일반 평균적 보다도 티피카는 조금 더 크고요. 이 버번종은 살짝 사이즈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버번종이 이게 체리가 그 빨간색도 있는데 옐로우색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3대 커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그 자기네 커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얘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커피가 여기 보시면 하와이안 코나 커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 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 모카의 마타리 커피가 세 가지 품종이 세계 3대 커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3대 커피 중에 하나인 예멘 모카 마타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반세트 반코우가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실제 프랑스 지역에 보고서 그림을 그린 장소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그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넘버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넘버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넘버 원일까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커피는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는 커피 사이즈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데 그 사이즈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좀 고급 커피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넘버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와이안 코나 엑스트라 팬시인데요. 이
하와이안 코나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세를 띄었던 게 마크 트웨인. 이게 그 미국 소설가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톰 소여의 모험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 마크 트웨인이 커피에 대한 찬사를 보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에 의해서 좀 유명세를 탔던 커피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커피 책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맨 첫 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커피의 기원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는 칼디 전설입니다. 이 칼디 전설은 그 목동 칼디가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염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양 무리를 이끌고 목초지로 데리고 갔는데 이 양들이 이제 그 붉은 열매를 먹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히 여겨서 칼디는 근처의 수동을 찾아가서 그 붉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원장이 그 열매를 한번 끓여서 마셔봤더니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행해지는 예배 행사에 잠을 쫓기 위해서 이 검은 열매를 마시게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마르의 전설입니다. 이슬람 수도사인 그 알리 이븐 오마르는 그의 스승의 명에 따라서 모카로 가게 됐습니다. 아까 모카가 이제 그 에티오피아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예멘의 그 모카항으로 가게 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카에서는 역병이 나들어왔고 그 병자들이 이 수도사인 오마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마르가 그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많은 병자들이 이제 몰려들었는데요. 그 지방 영주의 딸도 병을 낫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 영주의 딸과 오마르가 한 지붕 밑에서 잠을 잤다는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들은 영주가 이제 오마르를 여기 모카에서 이제 추방하게 됐습니다. 추방당한 오마르와 그의 제자들은 먹을 것도 없는 우자프산 속에서 커피 나무를 발견하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다려 마실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이제 모카에서 역병이 나들어왔고 사람들이 다시 오마르를 찾게 됐고요. 그래서 오마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음료를 이제 사람들한테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료가 역병을 그 말끔히 나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 오마르 전설이 있습니다. 자, 커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커피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 페르시아 의학자인 라제스입니다. 분카라는 이름의 이제 식품 열매와 그 종자를 끓여서 먹은 그 약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페르시 철학자 아비세나나 독일 의사인 라우볼트, 커피 존재를 이제 알린 인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멘에서는 그 카와라는 음료로 커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 해부학자인 윌리엄 하비가 커피를 런던에 들여온 최초의 영국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커피 명칭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그 보시면 미국에는 커피라고 하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인도네시아 이렇게 보면 코피라고 되어 있고요. 에티오피아는 분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마 주지를 시키는 것 같은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어디를 통해서 예멘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 아라비아 반도의 중간에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메카와 메디나로 이렇게 전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초의 커피하우스인데요. 1554년에 이 커피하우스가 이스탄불에 세워졌을 때 처음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최초 커피에 대한 언급은요, 그 라우볼트 독일 의사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휴식을 할 때 마시는 좋은 음료를
차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최초로 유럽에 소개한 사람들은 아마 베니스의 무역 상인이 있고요. 이들이 유럽 최초 커피하우스가 1645년에 베니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이탈리아에서는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커피가 유럽에 들어와서 유럽인들 사이에 커피 문화가 정착하는데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벽으로 기독교인 입장에서 커피는 악마의 음료로 불려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피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줄어든 이제 포도주, 맥주집, 선술집 주인들이 거세하게 반발을 하면서 포도주가 교회 행사는 공식 음료로는 커피는 사적 음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커피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클레멘트 8세가 커피를 마셔보고 나서는 이렇게 좋은 음료를 이제 악마의 음료로 치는 건 아니고 이제 커피에 오히려 커피 세례를 베풀어서 기독교 세계의 공식 음료로 삼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카페 플로리안인데요. 여기에 꽃다운 카페의 의미를 가진 이 카페가 오픈을 했고요. 현재도 이탈리아 가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인들, 특히 1973년에 커피 유행을 타고 커피하우스에서 공연된 커피 칸탄타가 있습니다. 이게 바흐가 작곡한 커피 칸탄타가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7세기에 세계 커피 강국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멘의 모카항에서 커피 묘목을 빼내와서 암스테르담 온실에서 이식하는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서 자란 커피를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가지고 가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프랑스는 1686년에 파리 최초의 카페 드 프로코프 커피숍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지역으로 커피가 전파는 이 프랑스 령의 그 마리티니크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군 장교인 클라웨가 가지고 와서 전파를 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는 1650년에 영국 최초의 커피하우스인 로얄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교 문화의 장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요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있었는데요. 보스턴항에 정착한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린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1691년에 미국 최초의 커피숍인 커트리지 커피하우스가 보스턴의 문을 열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종 황제가 그 러시아 공간으로 그 피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공간에서 처음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고종은 덕수궁 안에 정관헌이라는 서양식 건물 안에서 커피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서양에 들여온 국물이라 해서 양탕국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손탁호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탁호텔은 러시아 공사 그 외벌의 처형이라고 했는데요.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 첫 시간인데 오늘 아마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